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구교육 강사 오정숙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데이빗 콜먼이라는 인구학자는 대한민국은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또 올해 이분이 다시 그 말을 바꾸어서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덫에 걸렸다, 뭐 인구 절벽 위에 서 있다 하고 세계 각국에서 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뭐 경제의 발달로 나이 들어서까지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구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의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인가를 의논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액티브 시니어로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시니어가 뭐냐면 굉장히 활동적인 노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내가 소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생활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활동력을 과시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 이제 자린고비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되면, 나이가 들면 소비 생활도 위축되고 활동도 위축되고 하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 젊을 수 있으나, 몸이 일단은 좀 따라주지를 않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살면은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사회에도 잘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적 관리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시니어들은요,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좀 힘들고 가난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쨌든지 내가 먹고 잘 이렇게 안 먹더라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식 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 시니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돈도 벌어봤고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조금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길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 자신이 지금 취미생활을 가져도 충분하다.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2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뭐 실제로 지금 우리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한 25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사실 거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시작해서 20년 동안 하면 취미생활을 가졌을 때 내가 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으로 뭔가 취미생활에도 도전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건강관리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여러분들 액티브 시니어가 되실 준비는 되셨죠? 네. 자, 이거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 사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을 내서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 어떤 터대를 마련할 돈을 마련할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면 나라가 가난해지겠죠. 근데 그 세금을 받아서 써야 될 나이 든 사람들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국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예측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기대 연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20년 이상 더 사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성은 65세를 기준으로, 이게 2018년도 통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여성은 23년을 더 살 수 있고 남성은 19년을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뭐 죽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여성들은 88세에 돌아가실 거고 남성들은 83세. 자, 얼마나 더 많이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기간이 길어요. 자, 이 동안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을 보장시켰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도 기본적으로 그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일을 하면은 뭐 2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 그게 이제 어떤 일의 강도나 이런 데 따라서 한 80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를 늘려가겠다. 고용을 창출해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암에 걸리면 요즘 돈이 얼마 들어가지를 않아요. 국가에서 치료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미리 관리를 좀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이 의료 비용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할 때 돌봐드려요. 국가에서. 예, 그런 비용들을 쓰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걷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시니어에 대한 정책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은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20대의 사람들이 세대 갈등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고 노인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세대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가지고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냐. 노인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런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어지기에 우리가 스스로 행동을 잘 해야 되겠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은 거기 다리에 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고 이러면은 다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제 노약자석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약자석에 앉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출근길, 퇴근길 정도에서는 좀 자면 좋겠다 아니면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억지로 내놔라라고 양보를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노인들을 보면 우리가 같은 노인이 봐도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또 다짜고짜로 반말부터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느냐. 내 아들 같고 내 자식 손자 같아서 내가 반말을 하는데 뭐가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새치기를 아무렇게나 하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줄 서 있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나 모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건 똑같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어르신들은요. 같은 노인이 봐도 싫어요. 옆에 사람들이 친구가 봐도 민망해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세대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이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박말래 할머니는 뭐 이게 요리라든지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분도 이게 조회수가 제법 높아요. 뭐 시니어의 BT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고요. 또 할담비라고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쳐서 하는 노래를 이분이 뭐 춤을 추면서 하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 영상도 참 괜찮은 것 같고 먹방 할머니 유튜버 찍고 계시는 분 계신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아주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또 액티브 시니어로 활동하시는 분 보면은 임종서 할머니, 서영갑 할아버지 나이가 80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젊으세요. 저런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젊은 사람도 저런 몸을 가질 수가 없죠. 예, 너무 멋져 보이시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셨지만 저 나이에 젊게 사시니까 대통령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이 김칠도 어르신 65살에 모델로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제2의 자기 직업을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백발의 차성원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데 이분 인터뷰 잠깐만 들어보고 갈까요?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액티브 시니어인지 아닌지 일단은 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몇 개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 실버 세대라 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실버 세대.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의감은 아닌 것 같아요. 난 젊게 사는데 뭐 어르신 이렇게 불리운다든지 실버 세대라는 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취향이 약간은 젊은 편이다. 사실 저도 나이가 조금 자꾸 먹어갈수록 이렇게 옷도 좋은 옷을 많이 안 사게 되고 뭐 사는 것도 좀 줄이게 되고 이렇게는 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적당하게 꾸미고 쓸 줄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일단은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것은 참 필요하고 그다음 조금은 젊게 사셔야 돼요. 내 나이보다 최소한 요즘은요 한 10살 이상은 젊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65인데 65까지 보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55 정도면은 뭐 더 젊어 보이면 좋지만 수용해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젊게 사시고 디자인이나 스타일도 조금은 젊은 것을 좀 추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나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즐긴다. 선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받아보지만, 그리고 줘보기도 하지만, 꼭 비싼 걸 받고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좋죠. 비싼 걸 주면. 그러나 그게 또 받는 사람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좀, 싼 선물이지만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 배려된 느낌이 드는 것,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직접 선물을 한다면은 굉장히 주는 즐거움이 굉장하잖아요. 받는 사람도 물론 즐거워하겠지만 그래서 좀 선물을 남에게 좀 하는 걸 즐기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모와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나한테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냄새가 나고 예. 그런 것들을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도 안 나고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누가 뭐 같이 놀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도록 매일 걷는 습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내가 집에 그냥 있으면 뭐 할 거냐? 뭔가 일을 해야지. 하다 못해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하러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그 다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를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뭘 먹는 것, 내가 뭘 입는 것
나를 위해서 뭔가를 뭐 학원이나 이런 데를 등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까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그다음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요, 일단은 건강하다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몇 가지입니까? 8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가? 자, 여기서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한두 개밖에 안 된다라든지 이러면은 더 많이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웰 에이징 시대입니다. 웰 다잉, 웰빙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이라는 게 잘 사는 것이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웰빙 식단도 마련하고 웰빙 건강을 챙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이게 어떤 시대의 화두처럼 웰빙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웰다잉이 있어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건 뭐 죽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웰다잉이라는 것은 웰빙이에요. 웰빙, 잘 사는 것. 자, 그렇다면요. 이 웰빙을 위해서는 웰에이징입니다. 어떻게 나이 먹어 갈 것인가? 웰에이징, 잘 나이 먹어 갈 것인가? 이게 웰에이징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65이면 한 해 한 해가 사실 참 소중하고요. 90이 넘으신 분들한테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러면요. 40대, 30대가 아닙니다. 60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이 먹어가는 웰 에이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웰 에이징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10계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표정을 굉장히 밝게 하고 웃음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살면 5년은 더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하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꾸 얼굴이 처져요. 이 주름도 팔자주름이 생기고 눈도 처지고 다 처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웃고, 자, 그걸 갖다가 뭐 우리가 웃을 일이 뭐 있어, 표정 밝게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혼자 지내다 보니까는 뭐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지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밝게 하는 훈련을 하셔요.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TV 보면서 하세요. TV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입꼬리를 올리세요. 아무도 내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훈련하시면 돼요. 조금 무서운 게 나오면요,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세요. 박수 치면 손끝도 건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손끝을 마찰해서. 그렇게 하면서 웃음을 웃으면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고, 암도 치료된다는 게 웃음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불만과 잔소리를 줄여요. 사실은 뭐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불만스러운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보면 또 잔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잔소리라 그러면 그것은 잔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 다음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 화가 안 올라올 수는 없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것을 잘 가라앉히는 훈련을 해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침을 꼴딱 한번 삼키고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소리를 질러보세요. 아마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는 가볍게 하면서 약간 높은 톤으로. 우리가 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목소리가 쫄아들고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 톤을 한 톤만 높여서 말하는 걸 훈련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실제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젊잖아요. 가수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노래를 하이톤으로 부르는 걸 훈련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젊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 친구해서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밥을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자꾸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늙은이 냄새를 줄여야 돼요. 옷도 우리가 뭐 향수를 하나 사다 놨다가 옷에도 좀 뿌려서 입고 그 다음에 환기도 시키고 집안도 환기시키고 나 스스로도 자주 씻어가지고 좋은 냄새가 몸에서 계속 나오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정돈을 하라. 사실 정돈하는 것은요. 저도 좀 잘 못하긴 하는데 버리는 데서 이 정돈이 시작되거든요. 잘 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내 자식이나 내 짐을 정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갖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도 그네들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물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볍게 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몸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옷장도 가볍게, 물품도 가볍게, 주변을 전부 다 사람도 정리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정리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적당하게 정리는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 짙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밝은색 옷을 입으면 좋답니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나로 하여금 밝아지고 나도 스스로 밝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우리가 얼굴이 좀 안 받쳐주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근데 밝은 옷을 입으면 얼굴이 화사하게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색깔 옷을 입고 적당한 운동은 정말 필수예요. 운동을 적당하지 하지 않으면은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오래 살기도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친구를 마련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뭐 수요일은 등산 가는 날, 그럼 등산 친구들이 있겠죠. 혼자서 등산을 못 가니까. 아니면은 뭐 저 강변을 산책하는 친구들 마련해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시부터 매일 저녁 8시에는 뭐 어디에서 만나자 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만나서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일주일이 바쁘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당한 운동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몸과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몸을 쓰는 것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작지만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집에다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노인이 되면은 집에 턱을 좀 없애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턱을 좀 없애고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우리가 뭐 계단 오르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몸을 움직일 때 비가 오고 이러면 외출을 잘 못하잖아요. 너무 추우면 너무 더우면 외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몸을 쓰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단을 오르는 그런 운동이라도 이렇게 이게 뭐 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좀 많이 쓰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TV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바보 상자라고 그게 이제 바보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TV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요, 뭐 굉장히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양적인 내용도 많고, 뭐 하다못해 세계를 다 보여주잖아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이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한국에 앉아서 또 몽골 저 사막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볼 수도 있고 뭐 저 중국의 어떤 산천도 구경할 수 있고 내가 여행을 못 가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양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글도 적으셔야 돼요. 하루에 100자 이상을 좀 적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뭘 아침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적는데, 그게 종교 활동이면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신념도 있지 않겠어요? 뭐 절에 다니시는 분은 반야신경을 적는다든지 뭐 또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씨도 자꾸 안 적으면 자꾸 폐화되거든요.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그걸 적고 그다음 그걸 외우고, 외워서 적으면 더 좋겠죠. 그 생각하고 해서 머리를 계속해서 쓰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로 살기 위해서 여기에 뭐 10가지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10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돈을,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뭐 돈이 좀 있으세요. 그분은 하루에 10만 원, 이제 70대 후반이 됐는데요.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쓰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10만 원을 잘 못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려고 그래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참 아쉬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내 돈을 이렇게 받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널 만나는 사람들 더 이상 이걸 넓혀가기가 쉽지 않다. 하루에 10만 원 쓰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돈도 써서 폼이 날 때 이제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뭐 돈이 좀 있으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쓰는데 뭐 나는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뭐 하루에 10,000원씩 쓰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3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걸 내 용돈으로 내가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 계산을 일단 하시고 쓸 수 있도록.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연금을 받으시는데 자기가 그 연금은 꼬박꼬박 또 다달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뭐 집도 하나 있고 돈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제가 아프면은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을 받아서 한 달에 그 통장을 탈탈 털어서 쓰는 걸로 자기가 마음을 정했대요. 그러면은 한 달에 이제 그 연금 들어오는 걸로 이제 뭐도 쓰고 뭐 이게 집 관리비도 내고 다 쓸 거잖아요. 기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밥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그래도 조금 남으면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10,000원이 남으면 그 달은 10,000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이 남으면 그 달은 1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도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국민연금이라서 연금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만큼의 어떤 활동으로 또 자기만큼의 어떤 노력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내 나라를 위하는 길이에요. 내 가족들을 위한 길이에요. 내가 만약에 골골 하면서 매일 아프다 하면서 매일 병원에만 다니면서 90이고 100까지 살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은 가족이든 국가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은 60부터거든요. 사회활동 할 만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익 이 사회단체에 뭐 이런 데 포함되어 있던 것들도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끈앞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웰에이징, 조금 전에 이제 웰에이징 하는 10가지 하셨죠. 일과
내 2라운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 인생 3모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모작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눔과 기부 활동을 뭐 돈 없으면 몸으로 나누어도 돼요. 자원봉사 활동이 나눔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행도 어느 정도는 다니시고 문화적으로도 즐기시고 나이가 먹지 않도록 안티에이징 하도록 노력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노인복지센터에도 가시고 스포츠도 즐기시고 우리가 내가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했다. 이것도 프랑스에서 제시하는 상류층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내가 한 가지 운동은 할 수 있다. 한 가지 내 레시피로 요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제 100세 시대에 60대, 70대 시니어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액티브 시니어로 사실 준비되셨죠? 자, 실제로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젊을 때는 일한다고 바빴잖아요. 그때는 여가를 즐기려고 해도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뭐 굳이 보살펴야 될 애들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그 사회적 경험을 이 사회에다 다시 재환원시키는 것도요. 굉장한 그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방법이고 저출산 고령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애 놓고 키우기 좋은 세상이 돼서 출산율도 어느 정도 좀 높아지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잘 살아남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